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스파이더 압구정 매장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컨텐츠를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것들,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림 브레이크에서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로 거의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제 신제품들은 디스크 브레이크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도 모르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가에 우리가 로드를 타는 데 있어서 자전거를 정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벤트도,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한 이벤트까지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일단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거를 설명을 이제 좀 드려야 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냥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이 스파이더의 미케닉이신 마크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압구정 스파이더 매장에서 미케닉 맡고 있는 마크 장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미케닉으로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올해로 15년 차입니다. 15년. 네네. 예, 그러면 15년이면은 제가 이제 삼천리 탈 때 사람들이 아직도 사실 말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저도 쏙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을 모시고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분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좋은 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 한국 지형에서는 이런 오르막이나 내리막 이런 어필들이 많기 때문에 다운힐을 하실 때 아무래도 열변형이나 카본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열변형들이. 그래서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훨씬 더 신경 쓰실 부분이 적고, 그 다음에 그 비 오는 날 우중 라이딩 하실 때도 전혀 불편하신 거는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이 장착돼서 많이 나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적은 힘으로 브레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장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이게 뻔한 얘기지만 역시 전문가 딱 짧게 정말 핵심만 요약해서 진짜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인데, 근데 아직 우리가 로드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디스크 브레이크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겠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그렇게 장점이 많은데 또 단점들이 또 중에 하나가 소음이 많이 난다라는 거죠. 왜 디스크 브레이크는 소음이 나나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디스크 캘리퍼 안에 이제 디스크 패드 사이의 간격이 워낙에 좁고, 그 다음에 열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런 압력이나 고열에서의 상태가 이제 수시로 좀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인 오일링을 하시더라도 기름때가 튀거나 그래서 이제 오염이 돼서 소음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소리가 나는 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소리가 진짜 크잖아요, 정말. 정말 뿡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나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매번 분해해서 닦기는 솔직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안쪽에 이제 먼지나 이런 거라도 좀 털어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좀 편하기는 하세요. 그럼 이게 따로 세척을 한다던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디그리셔로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그러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일시적인. 일시적인.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거는 있지만 좀 지나면 결국엔 또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럼 그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생기는 소음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100%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는. 그럼 15년 경험상으로도 디스크 브레이크 소음은 안고 가야 된다. 약간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디스크 브레이크의 그 로터를 세척하는 이런 팔기는 해요. 근데 그걸로 어차피 해봐야 좀 있으면 또 어차피 소리 난다. 그렇죠. 이제 패드의 성질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 다음에 사일런스라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 소음을 많이 줄여주는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그게 소음을 줄여주지만 반대로 제동거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실이 있어요. 또 잃게 되고. 맞습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제동력을 갖겠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장점이 그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림브 쓰지 왜 네. 디스크 쓰겠어요? 네, 네.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패드에 딱 그 이 소진이 되는 그 라인이 있어요. 네, 네, 그걸 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이만큼 탔구나라는 걸 네. 이제 갈아야 되겠구나. 네. 왜냐면 휠이 벗겨질 때까지는 안 타기 때문에. 자, 근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두 가지를 또 갈아야 되죠. 패드도 패드하고 갈고, 로터를. 네. 이거 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얼마에 한 번씩 갈아야 되냐. 그걸 보통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일리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마일리지로 솔직히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려울 것 같고 제일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네. 평소에 잡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 아. 싶으시면은 한 번은 이제 생각을 하셔요. 패드가 교체를 하실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네. 요 정도에 잡혀야 되는데 네, 네. 너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간다. 예, 그러면은 네. 이게 말 그대로 너무 꽉 잡으면 이게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문제가 없다. 네네. 아. 그러시고 또 육안으로 보셔도 간단하네요. 패드에 남아 있는 잔량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예. 이따가 그 패드를 분해하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육안으로 보시고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 아. 것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로터 같은 경우에는 마모가 여기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 제동이 된 면들이 있죠. 네. 여기가 단차가 많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음. 보통은 단차가 느껴지기 전에 주변에 색이 이렇게 변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지금 제 거는 벌써 색이 변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갈려서 그런 거고요. 예. 열이 심하게 받으면 약간 예. 좀 약간 보라색 보라색 나는. 같은 예. 예, 아노다이징처럼 예. 변하는 그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아.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열이 심하게 또 예. 방출이 돼갖고 또 이렇게 또 제동이 또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디스크를 타시는 분들 로드에서 특히 가장 큰 걱정 디스크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브레이크 잡을 때가 네. 아니라 흔히들 칼 가는 소리라고 하죠.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는? 획기적으로 잡는 방법은 없고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근데 다들 패드의 간격만 보고 로터를 닿지 않게끔만 세팅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원천적으로는 패드를 분리해서도 캘리퍼의 위치가 로터랑 딱 가운데에 맞아야 돼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변수가 뭐냐면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안에 피스톤이 편작동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태에서 패드를 아무리 잘 맞춰봐야 나중에 또 소음이 또 발생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 편작동 잡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운데를 센터링을 잘 맞춰서 그 다음에 패드를 끼고 로터를 세팅을 하시고 정렬을 하셔야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자주 일어나던 것들이 예. 횟수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걸로 되죠. 예. 요거는 따로 콘텐츠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안 맞는데 네, 편작동인데 그렇죠. 암만 잘 맞춰봐야 네네. 안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게 흔히 잘 알고 있는 게 디스크 브레이크의 또 이 단점 중에 하나, 바퀴를 빼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게 패드가 붙어서 다시 안 펴지잖아요. 네. 자,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냥 일자 드라이브로 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네. 한 번 붙어버리면 일자 드라이브로 피더라도 뭐 안에 뭐 기포가 들어간다든가 뭐 오일이 뭐 하여튼 잘못돼가지고 브레이크가 100% 원복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통 브레이크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그쵸. 있으실 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정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정비를 하다 보면 그럼요. 예. 무의식적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잡고 난 다음에 일자 드라이브로 보통 이렇게 넣어서 네. 벌리기는 하시죠. 예. 근데 아까 나중에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솔직히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거의 없다고 봐도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만약에 패드가 붙더라도 일자 드라이브 펴면 네. 괜찮은 상관없습니다. 거네요. 네네네. 그래요. 네. 라이딩 나갔는데 네, 바퀴 네. 뽑다가 네. 라이딩 그날 망치면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네, 그게? 네, 네. 예, 앞바퀴 빼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크 브레이크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을 만났고 디테일한 편작동 잡는 거나 이런 것들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자전거를 이렇게 제가 가져온 것처럼 자전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자동차보다 덜 복잡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민감한 장비가 자전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정비를 잘 안 하죠, 현실적으로. 저도 집에서 제가 웬만한 자가 정비를 하지만 그냥 대충 하는 거지. 그냥 대충 뭐 기름때만 닦는 수준이지 정비를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자, 내가 자전거를 샀는데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전거를 이미
고가의 자전거를 샀는데 샵에 갔더니 정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샵에 가서 맡겼더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뭐 간단한 정비인데 뭐 일주일 뒤에 와라, 2주일 뒤에 와라. 심지어 자전거 샵에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맡기러 갔는데 자전거 샵에서 뭔가 느낌이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갔는데 이거 요즘 바빠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 스파이더에서 제가 이제 스파이더 엑스퍼트도 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왔는데, 스파이더에서 이번에 이런 미케닉 VIP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벤트까지 진행할 텐데, 자, 먼저 가격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거 요걸 봐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가격은 1년에 30만 원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세 가지의 항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정비입니다. 브레이크 점검과 구동계 점검과 윤활 작업.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직 정비와 구동계 분해 세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성차 분해 정비. 자, A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기본 정비는 항상 1년 내내 언제든 와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구동계 분해 세척은 A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B 세트 같은 경우에는 B 코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하고 구동계 점검 윤활 작업도 항상 받을 수 있고, 구동계 분해 세척은 1년에 2번. 그리고 여기에는 한 번에 오버홀, 말 그대로 오버홀은 자전거를 그냥 다 분해해서 그냥 뭐 크랭크하고 그냥 다 분해하고 막 뭐 핸들바하고 그냥 완전 다 분해해서 그냥 완전 다 분해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구동계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레버 세팅하고 뭐 브레이크 세팅 뭐 블리딩 포함해서 다 완전히 새로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게 1년에 30만 원에 하고 있고, 자, 이벤트는 뭐냐면 요 두 번째에서 베이직 정비와 구동계 분해 세척 이 7만 원짜리를 5분께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와야 됩니다. 압구정. 서울이나 경기권에 사시는 분께는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가 한강에서 토끼굴로 해서 조금만 한 신호 몇 개만 오면은 몇 분 만에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거든요. 압구정입니다. 여기 한강에서 가깝죠. 하지만 경기권 외에 있으신 분에게는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정말 죄송하게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음 이벤트는 또 다른 걸 준비하겠지만, 이번 거는 서울 경기권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분께 이거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즉 뭐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자전거를 점검하고 구동계를 점검하고 브레이크를 윤활하는 거 말고, 구동계까지는 분해를 해서 완전 세척하는 서비스를 5분이 받으실 수 있게,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이벤트를 할 테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되, 댓글에다가 스파이더 글자만 있으면 됩니다. 뭐 스파이더 좋아요, 스파이더 정비 신청합니다, 스파이더 뭐 정비할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스파이더 이벤트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을 제가 랜덤으로 또 선택을 해서 당첨이 되고 1년 이내에 언제든 한번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시다가 집에서 구동계까지 다 분해해서 세척하는 사람이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세차하려고 크랭크하고 스프라켓을 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세척을 전문 미케닉이 한번 싹 해주시고, 전반적인 뭐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정비를 해주시니까 요거 한번 받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파이더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믿을 수 있는 15년 경력의 미케닉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도 자전거를 정비하고 자전거의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거나, 그러니까 자전거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충 정비 안 하고 탄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자전거를 정비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통 제가 이렇게 뭐 손님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저분하다는 기준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정말 지저분한데 이 정도면 정말 관리 잘했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역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확인하고, 일단 그런 세척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하고, 추후에 중요한 건 이제 추후에 관리 받고 나서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를 떠나서 이 멤버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자전거를 사서 믿을 만한 정비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김포에 살다가 용인에 오면서 제일 진짜 마음에 아팠던 게 뭐냐면, 김포에 제가 다니던 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사장님과 거기 미케닉 분이, 직원분들이. 거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자전거 이제 누가 정비해주고 네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 시장의 이 팽배한 문제들 중에 하나, 제가 이 컨텐츠 따로 만들려고 하지만 제가 진짜 네. 할 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비를 안 받아줘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빨리 정비하고 내일 타야 되는데 된도 오래 걸리고 안 된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비 안 해주는 샵들 판매만 하려고 하고 돈 안 되니까 말 네. 그대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돈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멤버십 가입하면 이 구동계 점검 및 윤활 작업 정도는 뭐 라이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세척은 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말 그대로 점검하고 네. 오일링 정도만 네네네. 예, 해주는 네, 거잖아요. 세척 그러니까 오염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체인은 이제 100% 이제 분해해서까지는 아니고 예. 겉으로는 어느 정도 닦는 세척이, 정도는 예, 해주시고 예. 예, 그 정도 이것만 해도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괜찮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제든 와도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동계 분해 세척이 30만 원에 1년에 6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즌 동안에는 진짜 열심히 타는 시즌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네.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오일링만 깨끗하게 해주고 네. 비 맞고 이런 다음에 한 번 또 와서 싹 분해 세척하고 요 정도가 제가 볼 때 딱 괜찮지 않나. 네, 네. 어차피 겨울엔 여러분들 잘 안 타잖아. 탄다고 해도 실내에서만 타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벤트도 5명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댓글로 이벤트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스파이더의 멤버십 서비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